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요즘에 감기 기운이 다시 살짝 돋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목이 자꾸 아프네요. 예. 이 따뜻한 물을 마셔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병욱님께서는 해산당 모면하려고 글쎄요,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네. 자, 오밤중에 뉴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박종준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갑자기, 갑자기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끝까지 남아서 저항을 할 것 같더니 오늘 갑자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을 해버렸어요. 나오면서 글쎄 기자회견까지 기자들 만나가지고 제 할 말도 실컷 다 하고 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출석할 때 태도를 보면은 여전히 결사항전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들리는 소식이 사직서를 내고 왔다고 하죠. 그리고 사직서가 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얘기가 백기투항이란 얘기가 나왔었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백기투항이 아니라 뭔가 좀 꼼수, 시간 끌기를 하려는 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기투항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이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백기투항은 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다른 꼼수가 있는 걸까요? 어쨌거나 이 사람 영장 청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귀가를 할지 말지, 일단 귀가를 할 것 같습니다만, 귀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영장 청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죄가 너무 커요. 아마 다른 사람,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든 또는 박완수 계엄사령관이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든 이번 내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다른 주요 인물들의 전철과 같이 박종준도 사전 구속영장을 거쳐 구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오늘 살려보내주는 것은 다른 경호처 간부들, 그들한테 백기투항, 니들도 투항하면 살려준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찬히 살펴보죠. 갑자기 박종준이 출석하는 이 영상을 보고 저는 사실 놀랬습니다. 이 새끼 지금 뭔 장난질을 치는 거야? 윤석열이가 이렇게 높은 수의 작전을 구사한다고? 야, 놀랄 노짜네. 이거 분명히 또 누군가 뒤에서 코치를 해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박종준은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어요.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했습니다. 원래 출석 안 할 걸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 혹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는 것이 경찰의 계획이었습니다. 사전 체포영장 같은 걸 발부한다면 나중에 윤석열 잡으러 갈 때 훨씬 수월하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과 경호처를 분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봤죠. 근데 얘가 또 출석을 해버렸어. 얼러리요? 지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네. 자,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사람들이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직서를 냈다는 겁니다. 해석이 분분할 때까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사직서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뭐라고 생각했느냐? 박종준이가 윤석열 체포 작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견해가 좀 더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박종준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수장이 없는 상황이 되는데,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 비상 상황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지휘한다. 그렇다면 경호원들, 지금 현재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 경호원들, 그들의 사기나 이들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 당장 경호원들 뭐라 그러겠어? 수장이 도망을 갔는데 나는 왜 남아서 윤석열을 지켜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이 때문에 이 박종준의 출석 상당히 고심스러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직서까지 냈네? 이건 도망간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를 두고 경호처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백기투항이다. 그러면서 대국민 담화 발표까지 한 놈이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죠. 어쩌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러니까 넘버 2하고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이 갈등 끝에 백기투항을 택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갈등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크게 불거질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해온 게 있잖아.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 뒤엎는다? 글쎄, 그런 선택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아니, 지금 박종준이가 어제 그제까지 한 짓이 있잖아. 갑자기 이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백기투항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이 사람이 저질른 죄가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윤석열 체포작전이 지연되나? 그것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 안에 없어. 더 이상 이 사람은 경호처장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휘 책임자가 없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기도 지금 대행이 근무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경호작전을 피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호원들을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원들은 뭐라 그러겠어? 이 새끼가, 수장이라는 새끼가 우리를 버리고 지만 도망갔어? 라고 한 그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갈등 때문에 나왔다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다른 꼼수가 있다라고 보기도 현실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 다른 꼼수를 쓰기에는 지금 위험 부담이 좀 많아요. 오히려 야, 나갔더니 죄를 묻지 않고 살려보내주네? 그럼 나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죠. 삼국지에 보면은요, 항우는 점령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조조 같은 경우는 서주 백성 20만인가 얼마를 확 죽여버립니다. 반면에 유방은 다 살려주죠. 결국에 못하면 유방을 따라서 다 그 서주 백성들이 따라 움직인다, 막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문을 열어주죠. 한중왕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를 두고 유방과 항우가 대결을 벌일 때 항우는 매 성을 돌파하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유방은 먼저 성주들이 문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줬다 그러지 않아요? 일종의 그와 비슷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전략이 있다고 해도, 그런 전략을 썼다고 해도 이게 항상 좋게 먹힐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교활한 놈들이냔 말이야. 실제로 지금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이 박종준이 오늘 밖으로 기어 나온 거는 일종의 심청이 재물 같은 거다. 심청이를 인당수에 던짐으로써 인당수에 폭풍우가 잠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박종준 이러나 저러나 잡혀갈 놈. 그러니까 경찰에 탁 집어 던져가지고 폭풍우를 잠시 잠재우는 데 쓰는 미끼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게다가 경호처 내부에서도
동요하고 있는 경호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야 이거 우리 제물로 바친 거야. 이 사람 투항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종준 이 사람 혐의가 무척 심각해요. 이 사람 지금 당장은 뭐 집으로 귀가를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구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혐의가 너무 심각해요. 당장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체포영장을 저지한 거 이거 심각한 혐의이죠. 뿐만 아니라 내란 관련 혐의도 있습니다. 내란 주요 업무 종사 혐의가 있어요. 만약에 내란 주요 업무 종사가 인정이 되면은 체포영장 저지는 이 내란에 포함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지겠죠. 내란 주요 업무 종사라는 것은 내란의 모의 장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관리하는 역할도 하죠. 여러 차례 보면은 이 사람이 회의를 주재한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 사람을 빼놓고는 내란 모의가 진행되기 어려워 보여요.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리라고 볼 수밖에 없죠. 게다가 계엄이 끝난 바로 다음 날 12월 4일 날 삼청동 안가에 윤석열의 주변 측근들, 핵심 측근들이 모입니다. 이른바 안가회동,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 처장,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들이 그 안가에 모이죠. 이른바 안가회동. 이 안가회동을 한 이 장소가 어디? 삼청동 안가. 삼청동 안가 누가 관리한다? 경호처에서 관리를 해요.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누가 오는지 다 알 수밖에 없어. 내란 모의가 일어난 장소를 관리하는 겁니다. 특히 삼청동 안가는 내란 모의, 그 전부터 내란 모의가 주로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윤석열이가 그 방첩사령관이고 이런 애들 끌어모은 장소, 예, 삼청동 안가였어요. 그러니 얘를 빼놓고 뭔 얘기를 할 수조차가 없어. 게다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었다는 노상원, 그 버거보살, 롯데리아 보살, 그 사람도 보면은 이 박종준하고 경호처 근무를 함께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풀려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계속 처벌을 안 받고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절대 이 사람 못 빠져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청동 안가회동은 작년 5월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김용현과 여인영, 그 다음에 특전사령 저녁 식사를 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비상대권이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시킬 방법이 없다 라고 했었고요. 6월 달에도 또 이 장군들이 윤석열과 모입니다. 이번에는 김용현,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에 이어서 강호필, 당시 합참차장, 지금 지상작전사령관까지 모여요. 이들이 윤석열과 밥을 먹으면서 윤석열한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충성 서약을 합니다. 여기가 어디? 역시 삼청동 안가. 자, 8월 달에는 대통령 관저에서 이들이 모이죠. 그러면서 비상대권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대통령 관저는 누가 결국 관리하죠? 경호실. 국군의 날 행사 마치고 난 다음에 역시 또 대통령 관저에 모여가지고 좌익 세계력을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핏대를 올립니다. 역시 박종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이 박종준은 경호처 차장을 지냈는데 당시 노상원하고
같이 근무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삼청동 안가로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이 불려오죠. 윤석열이가 이 경찰들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다? 박종준이 참석해. 박종준이 원래 경찰 출신이죠. 경찰 선배야. 경찰 선배인 박종준이 자기 후배들이 윤석열 앞에 와 있는데 계엄 관련된 지시를 하려고 모아놨는데 거기에 떡하니 간 거야. 뭡니까? 박종준 계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결국에 보면은 군 쪽은 김용현이나 뭐 노상원이나 이런 사람이 컨트롤 했다면 경찰 쪽은 박종준이 컨트롤 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보다 경찰 쪽이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박종준의 행위가 부각이 되지 않았을 뿐 이 사람이 내란 주요 업무에 종사했다라고 볼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죠. 그러니 오늘 풀려났다고 얘가 좋아할 게 없고 오늘 풀려났다고 우리가 씨발씨발 할 것도 없어요. 어쨌거나 자 나머지 조지호고 김봉식이고 한 며칠 잘 다녔잖아요. 국회에도 불려가가지고 증언하고 했잖아. 근데 결국에 다 구속됐죠. 그리고 다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똑같은 길을 갈 겁니다. 그 점에는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안가회동, 계엄이 있고 난 바로 그 안가회동, 김주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의 이 법조계 선후배들이 모이는 이 안가회동, 이 안가회동을 사실상 마련한 사람 역시 박종준입니다. 이 사람을 빼놓고는 내란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구속은 불가피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왜 나왔을까? 처벌과 구속이 불가피한데 왜 나왔을까? 자, 이 과정에서 경찰 후배들, 그러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경찰들이 박종준한테 엄청 열심히 전화를 해서 설득을 했대요. 그게 많이 주요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인영이라든지 이진우라든지 곽종근이라든지 이미 잡혀 들어가 있는 사령관들, 군인들이 윤석열을 버렸다. 그들이 지금 윤석열한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줄 아느냐?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결단코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다. 야, 한동훈 버려지는 거 봤냐? 한동훈도 버리는데 너를 지켜주겠냐? 지랑같이 계엄령 했던 이 장군들 다 버렸는데 니라고 보호해 주겠냐? 이미 검찰도 윤석열 버렸다. 그러니 너도 빨리 윤석열을 버려라. 안 그러면 네가 버림받는다. 뭐 이렇게 설득을 한 모양이에요. 이게 꽤 먹혔다고 합니다. 특히 여인영이라든지 이런 사령관들이 윤석열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지금 배신감에 쩔어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윤석열한테 지금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들도 지금 슬슬 불고 있어. 그런데 니는 뭐 지금 뭐 뻗대고 있어. 차라리 지금 빠져나오면 얘들보다는 훨씬 처벌이 가벼울 거 아니야. 그리고 봐, 한동훈 봐. 윤석열하고 같이 지낸 시간이 얼마야. 근데 윤석열이 한동훈 죽이려고 그랬잖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수틀리면은 얼마든지 배신 같은 거 할 사람이고 손절할 사람이야. 그렇다면 네가 먼저 손절해. 자, 이 말이 꽤 설득력 있게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왔다. 뭐 그런 해석들이 꽤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은 남죠. 이 박종준이라는 사람은요, 상당히 정치적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이렇게 계엄이나 반란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욕심을 접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벌써 두 차례 이 충청권에서 출마를 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이 출마할 기회를 노릴 겁니다. 박근혜 측근에 있던 사람들도 다 출마하고 하잖아. 뭐 얘라도 못하겠어? 할 거야. 그러려면 뭔가 정치적 자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그 정치적 자산을 확보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윤석열 쉴드 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내용상 보면은 윤석열로부터 도망치는 거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윤석열을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 이 역시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윤석열하고 일정한 합의하에서 진행되는 약속 대련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박종준 입장에서는 지가 오늘 제발로 걸어 나가서 마치 윤석열과 손절한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구속을 안 당할 수도 있다라는 계산까지 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박종준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체포 안 할 거라는 거 미리 간파하고 움직였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죠. 자, 참 여러 가지로 깝깝합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한남동 상황은 일단은 윤석열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윤석열이 그런 불리한 상황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모험을 할 가능성 그닥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종준을 내보내면은 경호원들 다 술렁거릴 것이고 경호원들 술렁거리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성렬산성에서 버티는 것도 쉽지가 않을 때라는 거 본인도 모르지 않을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모험을 했다는 거는 사실상 자기가 잡혀가는 거를 각오한 다음에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절대로 안 잡혀가려고 그래. 왜? 지가 안 잡혀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시간을 끌 수 있고 그래야지 재판과 탄핵 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간다는 걸 알거든요. 아유.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박종준이 윤석열을 버리고 이탈을 한 거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